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위기상담 세 번째, 위기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발전 과정은 어떻게 될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라는 것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겪고 있는 그 사람, 당사자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대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되었다든지 생명에 위협을 주는 말기암이나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든지 어떤 폭행을 당했다고 할 때 그 사건 자체는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1세 남자분이신데요. A씨는 자기 몸에 이상을 느낀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지고 통증이 더욱 심해졌던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큰 병원에 가서 잘 아는 의사에게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 A씨는 암이 상당히 퍼져 있었고 말기암이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7개월 내지 8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암 선고가 내려지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깊은 절망의 벼랑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결국 A씨는 이 좌절과 절망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40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위에 A씨와 똑같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 67세 B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였고 이분은 소외된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욕심없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67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불길한 예감에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한부 생명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B씨는 담담하게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자, 위에 두 경우를 보게 되면 두 분 다 모두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죽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였고 긴장과 불안 속에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 앞에 당면한 죽음을 마치 이웃집에 놀러가는 심정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들여야 하는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그렇게 수용합니다. 받아들이죠. 이런 생각과 사고의 차이는 A씨에게 죽음이 충격적인 위기로 다가온 반면에 B씨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말기암이나 죽음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죽음을 맞는 당사자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맥락으로 치료를 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입니다. REBT라고 하죠. 이 REBT는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 하면 단순히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기계적 존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매개하는 신념체계, 사고체계, 다시 말하면 해석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 따라서 엘버트 앨리스는 치료 장면에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신념체계, 사고체계를 합리적인 것으로 바꿔서 그리고 내담자의 정서와 행동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을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인간에게 세 가지 심리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지, 정서,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가운데 인지와 사고가 핵심이 되어서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사고하는 인지 기능이 있죠.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정서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외부로 표출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런 인지와 정서와 행동은 서로 얽혀 있어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역기능적이고 부적응적 사고가 부적응적 정서와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버트 앨리스는 인간의 고통은 외부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기본 가정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근거로 해서 부적응적 행동을 이해하는 간결하고 명료한 개념 체계인 ABC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생님들 잘 보시게 되면 선행 사건이 있죠.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결과가 있죠. C가 있습니다. 근데 A와 C 사이에 B가 들어가 있죠. 그건 뭡니까? 신념이죠. 신념 체계나 사고 체계입니다. A는 생활 환경에서 일어나는 촉발 사건을 의미하죠. Activating Event, 촉발 사건입니다. 선행 사건 또는 역경을 뜻하기도 하죠. 이것은 어떤 정서나 행동을 촉발하는 외부적 자극인데 예를 들면 어떤 시험에 떨어지거나 타인에게 비판을 당하거나 실직하거나
큰 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B는 이러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신념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신념들이요,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B의 영향을 받아서 C는 촉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개인이 나타내는 정서적 또는 행동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ABC 모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신념이라는 인지적 요인, 바로 그 생각과 사고와 인지적 요인이 촉발 사건과 결과적 반응을 매개한다는 점,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그래서 이 이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에 의해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ABC 모델을 말씀드렸는데요. A, B, C, D, E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좀 확장된 거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 사건이죠. 수업 중에 학생 둘이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게 A 사건이고요. B 합리적 신념은 뭡니까? 수업 중에 떠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 중에는 수업에 집중해야 하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합리적 신념이겠죠? 그러면 내가 떠들다가 걸려서 혼났으니 내가 수업을 방해했으니까 선생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게 합리적 신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합리적 신념은 뭡니까? 절대 선생님 꾸중을 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세상에 살면서 절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친구들이 틀림없이 바보라고 놀릴 것이다. 내가 선생님한테 혼났으니 친구들은 나를 조롱할 것이고 틀림없이 나를 멍청하다, 바보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 신념이죠. 그러면 이런 비합리적 신념이 개입을 해서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적절한 결과는요. 아, 부끄럽다. 수업을 방해해서 미안하다. 기분이 좀 나쁘다. 다음에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건 적절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결과는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초래되는 부적절한 결과는 뭡니까? 절대 선생님 꾸중 들어서 안 되는데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싫어. 아, 우울해. 짜증이 나. 그러면서 선생님을 피합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 생각에 대한 논박입니다. 디스퓨트죠. 수업 중에 조금 떠들지 못할 이유는 뭘까? 절대로, 완벽히 그러지 못할 이유는 뭔가? 친구들도 꾸중을 듣는데 나만 절대 꾸중을 들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 이펙트는 조금 기분이 불쾌하고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앞으로는 친구와 떠들지 않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공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적, 때로는 의식적, 무의식적, 비합리적 신념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REBT에 따르면 우리 사람이 심리적 부적응과 장애, 심리 정서적 위기를 나타내는 주요 원인은 비합리적 신념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must, should 라는 절대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당위적 요구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타인에게, 그리고 세상에 당위적 사고, 당위적 생각이 그러한 방향으로 세 가지 범주로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당위적 요구입니다. 자신에 대한 당위적 요구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부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반드시 탁월하게 일을 수행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당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냐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나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언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능하고 무가치하며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룹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그 마음속에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을 미루다 마지막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비로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죠.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불만족스러워하고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비난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이러한 신념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비합리적 신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대부분 흑백 논리, 흑이 아니면 백이다. 또 때로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고 그러한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올무에 빠진 사람은 웬만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 왜곡된 신념이 어떤 큰 위기로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당위적 요구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지니는 과대한 요구, 과도한 기대와 요구로서 타인이 그러한 기대에 따르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친절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또는 진정한 친구라면 항상 내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존중할 가치가 없는 나쁜 사람들이며 징벌을 받아서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러한 과도한 기대와 신념은 필연적으로 실망과 좌절, 배신과 같은 마음의 상처를 가져오게 되죠. 그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개심과 질투와 폭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쟁이나 민족 말살과 같은 인류의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당위적 요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적 체제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과도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라든가 세상은 항상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하며 나의 노력에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참을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이런 신념들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당위적 요구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주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들을 내가 해석을 해서 극단적인 위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REBT가 이 얘기에는 핵심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저녁에 계속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